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오늘은 한 달 전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출시 전부터 여러 의미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던 게임입니다.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된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주인공 캐릭터의 어떤 과감한 외모 덕분이겠죠. 그리고 저도 이 캐릭터의 외모가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인공 캐릭터의 외모가 화제가 된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릭터의 외견 자체가 문화적으로 가지는 파격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브라는 캐릭터의 외모가 여러 예술 분야에서 이른바 하위 문화적인 위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문화예술의 층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회화 쪽에서 예시를 들면 그래피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미소녀 캐릭터는 거의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에서 비교적 거부감이 없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강조하면 상업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그야말로 하위 문화 중에 하위 문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은 예술계에서는 애니메이션보다도 입지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캐릭터 활용이 미진한 편입니다. 가장 큰 레퍼런스를 따왔다고 생각되는 니어 오토마타도 이런 논란에 휘말렸던 걸 떠올려보면 명확하죠. 두 번째는 제작을 맡은 회사의 이력입니다.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이전까지는 확률형 모바일 게임에 주력하던 회사였습니다. 확률형 모바일 게임의 문제나 특징은 차치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패키지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첫 번째 이유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캐릭터의 외모에 의존하는 얕고 상업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게이머들의 머릿속에 형성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스텔라 블레이드는 그 예상처럼 얕은 게임이었을까요? 이 앞으로는 스텔라 블레이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는 전투 능력과는 다르게 철저히 미적인 외향을 지니고 유혈을 부르는 미소녀 검사라는 점에서 캐릭터는 블러드시 미래적인 디자인과 장비는 공각기동대가 떠오릅니다. 엄청난 몸매와 캐릭터의 행적에 비해 굉장한 베이비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듯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와 여러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전체적인 게임성은 여러 게임들의 스타일을 적절히 섞은 멜팅팟 같은 게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방식은 세키로와 스타일이 비슷하며 원류 게임인 세키로보다 피해 거짓이 보여준 시스템에 더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 거짓은 소울류와는 여러모로 불협화음이 있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울류도 아니고 난이도에 대한 강박도 버린 뒤에 만난 시스템은 괜찮다는 인상이 들더군요. 세키로의 간파를 적절히 구현해 놓은 것도 호평하고 싶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면 미소녀 모드를 설치한 세미 오픈월드 세키로 스타일로 데드스페이스에서 나온 몬스터들을 썰어버리는 게임을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퍼런스를 일일이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게임들과 작품들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블 위딘 연출도 들어가 있고 페이탈리티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 디자인은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생각이 나고요. 특이한 것은 유혈 표현만큼이나 호러 요소와 그로테스크 요소가 게임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역 던전 안에서는 아예 데드스페이스처럼 분위기가 설정되더군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여러 게임들을 탐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서브컬처 전반과 여러 게임들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한데, 일본 서브컬처에 관한 부분은 회사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공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 여러 오마주들을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사운드와 함께 맞이하니 굉장히 좋더군요. 특히 그래픽이나 배경의 디테일 같은 것은 어떤 게임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투 시스템, 게임의 컨셉이나 디자인에서 참 여러 가지의 요소가 난무하지만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융합시켰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게임을 처음 만들어보는 실력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노하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브라는 캐릭터 역시 새로울 건 없지만 기존의 작품들을 열심히 연구하여 만들어낸 캐릭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브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성향이지만 게임의 평가와도 결부되는 요소이기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키지 게임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메인 주인공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경직되고 보수적인 디자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는 사실 그런 문제만의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이브와 같은 소위 미소녀 외형의 캐릭터가 작품에 어울리게 녹아들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는 굉장히 상업적인 선택이며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게임의 작품을 해하지 않고 적용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에반게리온의 아스카와 레이가 라텍스 슈트를 입기도 하는 미소녀 캐릭터로 등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황당하게도 이브란 캐릭터 자체는 서브컬처계에서 전혀 새로울 건 없는 캐릭터지만 패키지 게임에선 나름 희소한 케이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장에 떠올릴 수 있는 건 베요네타 정도인데 베요네타 역시 몸매에 걸맞는 완숙한 얼굴을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미소녀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무스 아라는 게임 전체적으로 여성인 게 강조되지는 않고 여타 다른 캐릭터들은 메인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브의 신체가 현실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체형이기는 하지만 이브 정도의 체형 자체는 게임 모델링에서 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몸선이 강조되는 복장을 입혔고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는 정도로 비판을 받을 만큼 경직된 게임 개발 환경이 이브란 캐릭터를 희소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브의 외모는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엄밀히 말하면 소울류는 아니죠. 하지만 소울류가 차용하는 여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난이도도 기본적으로는 적절히 도전적인 편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인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초반이 굉장히 힘겨운 경우가 많고 스텔라 블레이드 역시 그런데 그 초반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이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엔 이브의 외모에 집중하게 되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요인으로 이브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진행을 할수록 게임에서 제공하는 요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자연스레 게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브가 가지는 의미가 게임 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파격성 이상으로 게임 내에서의 영향 역시 적지는 않다고 느낍니다. 캐릭터의 외양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임은 흔치 않기 때문에 참신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문화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해 논하기도 하는 예술 역시 그러하겠죠. 하지만 솔직하게 게임이라는 예술 매체는 그런 것들에 대해 논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게임을 예술로 믿는다는 양반이 할 소리로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게임이 예술임을 천명하고 머지않아 인정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게임이 예술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예술의 요소를 빌려와 보여주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대부분의 리뷰에서 피상적인 부분들을 주요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게임계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예술의 영역에 이르는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미래의 어떤 작품들이 시도할 전위로서 아직은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예술 작품들은 이러한 과정을 오래전에 거쳤고 여러 번 패러다임이 바뀌고 현재에 와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게임은 단지 동시대에 존재할 뿐인 매체이지 아직 그러한 논의에 대한 시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예술 매체에 다른 예술에서 비판점으로 여겨지는 것을 그대로 덮어씌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는 캐릭터가 가지는 문제로 꼽히는 소위 가부장적이라거나 성적의 도구적 의미를 강조한 인형이라거나 하는 의견에 대해 제 개인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의견 자체에 어떤 회의감을 가집니다. 게임을 정말 사랑하고 게임에 대한 고찰이 깊은 사람이라면 섣불리 나와서는 안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는 다원적이고 또한 복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이 나오게 된 국가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나아가서는 게임 안에서 어떤 문학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브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은 다른 예술계에서 숱하게 지적되는 비판점을 별다른 반추 없이 날것으로 적용할 따름입니다. 비판 자체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데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또한 대부분의 의견들에서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이브의 외형만큼이나 파격적인 낱말들의 나열만 있을 따름입니다. 비단 스텔라 블레이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게임들에 대한 이런 일종의 흐름이 저의 시각으로는 게임 자체보단 현실의 어떤 이념을 더 소중히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평가를 보는 사람들이겠지만 적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하나인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게임성 자체에서 어떤 발전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며 서사나 캐릭터들은 다소 전형적이기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브는 따라서 예쁜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너무 평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으며 아담과 이브라는 장면은 너무 직접적인 형태의 표현이라 최근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피상적입니다. 레이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작품들을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매끄럽게 꿰어놓았지만 또 한편으론 놀라울 정도로 새로움을 찾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외적으로는 패키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피의 거짓, 산나비 등으로 이미 확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물며 모바일 게임만 제작하던 회사도 이 정도로 보여주는데 더 이상 미숙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변명은 안 들어도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상향하는 우리나라의 게임성을 보며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개발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를 더 줄 수는 없겠지만 한 명의 게이머로서 반가운 소식인 것은 확실하죠.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